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희년의료공제 박점남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사실 저는 희년의료공제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외국인 나그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또 진행 중인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달픈 삶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은 희년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희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0절에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희년 의료공제회는 레위기 25장 10절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저희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체류 외국인 현황, 희년 의료공제 기간 소개, 희년 의료공제의 사업 소개,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1만 6,007명입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중국이 97만 5,983명으로 가장 많고요. 한국계는 우리 중국 교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63만 8,252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베트남, 태국은 저희 나라하고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이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많은 것도 우리 교포들이 참 많습니다. 러시아 연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네팔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카자흐스탄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1일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 2,594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고요. 미국 총 체류 외국인은 3,98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1,099만 명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기관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배경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이문시 목사님이십니다. 1991년 당시 희년선교회에 총무셨던 이문시 목사님께서 한국 누가의 수련회에서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의료 현실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강의를 듣던 인하대 의대 학생 주지선이라는 학생이 외국인 근로자 열악한 의료 현실을 인식하고 또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국 교수님을 찾아뵙고 무료 진료소 개설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1993년 2년 후에 인하대 의대 학생들의 용돈을 모으고, 그 당시 학생이었던 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인턴이 되어져서 10의 1조를 한 나머지 10의 9를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국 교수님 이 금일봉으로 희년 무료진료소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을 해서 희년송계 사무실 1.5평 정도 되는 사무실 한 켠에서 이제 내과하고 치과 무료진료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한방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질환들은 저희가 이 무료 진료소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하시던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보증인이 되어져서 퇴원할 때 미수그룹 남기고 할부로 갚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그랬더니 더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중에 체계화된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가운데 이제 국내 최초 이 희년 의료공제 상호보조 형식의 의료공제를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2000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 비영리 단체에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현재 76개국 21,295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이렇게 의료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희년 의료공제 사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 2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가 무료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소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들 지역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의료 공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때문에 그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급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총 4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돕는 데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연희에 봄, 가을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후원기관은 대한결핵협회, 한센복지협회, 아시아미션, 이랜드 클리닉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9개국 4,7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왼쪽은 지금 건강검진 접수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측은 혈액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은 밥을 굶고 오기 때문에 건강검진 끝난 다음에 저희가 김밥, 바나나 이렇게 생수 준비해서 드립니다. 지금 학생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모슬림 사람들을 위해서 김밥에 저희가 햄을 넣지 않고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은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 필리핀 친구입니다. 무료 진료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그리고 유학생, 난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고 2시부터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2시 30분부터 또 학생들이 바이탈 체크를 하고요. 선생님들은 4시에 오셔서 진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약을 수령해서 이렇게 지방으로 또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무료 진료소 진료 과목 및 검사 항목입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를 포함해서 저희가 1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지금 아직 휴진 중입니다. 그리고 검사 항목은 9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복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심전도, 심초음파, 안과검사, 위내시경, 하지정맥류 이런 검사에 필요한 그런 고가 장비들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궁경부암과 혈액 검사는 이랜드 클리닉에서 매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년 무료 진료소 의료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년 무료 진료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는 50여 분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 누가의 소속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의 소속, 그리고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의뢰하시고 오셔서 봉사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할 때 진료 지원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진료 파트는 의치대, 간호대 학생, 약대 학생들이 150명 정도 9개 동아리가 이렇게 순번제로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지금 학생들이 약 조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은 사실 우리 신년의 미래의 자산입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졸업하고 인터 레지던트 마치고 전문의가 돼서 진료소를 찾아와서 진료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진료소 대기 모습입니다. 희년 무료 진료소를 이분들이 찾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주 6일 근무를 하다 보니 평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중국 교포들 지원을 했을 때 중국 교포들이 저희에게 칭찬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희년 의료공제 의사 선생님, 자원봉사자 분들은 복무 태도가 너무 좋아서 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희년 무료 진료소 와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희년 무료 진료소에 오면 자기 고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찾아온다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이집트 가족들 보이시죠? 우측에. 그리고 요즘 아프리카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소로. 난민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찾아오고요. 예전에는 난민 하면 이렇게 멀리 느꼈는데 신문 방송에 나고 얼마 안 있으면 저희 무료 진료소를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진료 대기 모습입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한국을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아이들이 보이죠? 대기하는 모습 속에. 진료실 전경입니다. 약제실입니다. 약이 참 많지요. 근데 저희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10개 진료과에 꼭꼭 필요한 약들을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약회사에서 기증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약회사에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들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약이 아니라 주고 싶은 약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님들 주신 후원금으로 꼭 필요한 약을 구입해서 이렇게 저희는 채워놓고 있습니다. 3,500개의 진료 차트. 이 진료 차트를 우리 이제 학생들이 했었어요. 국가별로 알파벳 순으로 하지만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다 보니까 정확한 지점에 이렇게 정리두지 않으면은 다음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대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 한 사람이 자기 차트가 5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의사선생님께서 중복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진료과를 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환자분은 외국인은 내가 어떤 선생님 처방약을 복용했더니 참 잘 듣습니다. 제가 그 약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 5월에 저희가 전자차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료카드도 저희가 이제 발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접수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여러 개의 진료과를 보지만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의 그 처방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복 처방도 저희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음파실입니다. 초음파는 저희가 내과에서 선생님이 진료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약을 해주셔서 지금 예약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월 넷째 주에 일반 초음파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합니다. 누가 강명원 조석현 원장님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위 내시경실입니다.
위 내시경도 저희가 매월 넷째 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시경도 저희가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또 침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시경은 저희가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외국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잘 견디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과 진료실입니다. 안과 우리 장동진 선생님은 가톨릭 의대에 나오셨는데 학생 때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후배들을 그야말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전문의가 되시고 나서 오셔서 이렇게 또 우리 진료소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실입니다. 지금 서울 이비인후과 이종 원장님이 진료하는 모습이고요. 이비인후과는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에서 이렇게 순번제로 오셔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첫째 주, 셋째 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독감 백신을 맞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자녀스에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독감 백신을 좀 기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번에 70개 기증을 해 주셔가지고요. 본인이 이렇게 독감 접종하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치과 진료실입니다. 이 엄찬영 원장님은 경희대 치대 나오셨는데요. 본과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셔서 이번에 둘째 아이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신 셈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진료실을 계획을 했을 때는 희년 무료 진료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배부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분들 산정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산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진료실을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병원으로 가시고 부인과 환자들이 우리 산부인과 진료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우리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4명의 그 암, 기타 등등의 그 중환 질환을 진단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좀 4명을 보냈었습니다. 산부인과 방문 진료입니다. 저희 이제 무료진료소의 산부인과는 2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봉사를 하고 계세요. 분당 차병원 교수님하고 일산 백병원 김영하 교수님. 근데 이제 김영하 교수님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세요. 이주 여성들의 그 부인과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방문 진료를 오히려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의 외국인 공동체들 지금 돌아가면서 연 3회 지금 무료 진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사진, 왼쪽 사진은 김영하 교수님 진료하는 모습이고요. 우측은 마석 희년국제선교교회에서 진료를 마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검사 항목은 자궁경부학 검사를 포함해서 4가지 검사를 했고요.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90%가 유소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시 마석 희년국제선교교회 가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처방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무료진료소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달 휴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복을 입고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혈당 검사하는 중이고요. 이제 공장의 사장님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출을 해서 코로나 옮겨올까봐 외출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만성 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게 비대면 진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해서 약 조제를 한 다음에 각 공동체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가호호 또 공장으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약품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국민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희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한 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저에게 1억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 2,356명에게 개인 위생용품, 식료품, 생필품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박싱하는 장면입니다. 포천 송우리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에 저희 지부가 있습니다. 제주 평화 공동체에서 저희가 보낸 구호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찍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희년 의료공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희년 의료공제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즉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상호부조 형식의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희년 의료공제에는 회원 그리고 협력병원, 희년 의료공제회 3자가 협력하여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희년 의료공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정액 10,000원을 희년 의료공제에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희년 의료공제에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을 놓고해서 협력병원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협력병원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 회원이 방문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또 양질의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료비를 병원에 다 전액을 지불하고 저희 희년 의료공제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비를 다시 이렇게 환불해주는 이렇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큰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올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협력병원에 응급의료비를 지원해서 치료를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제도입니다. 희년 의료공제 가입 대상자입니다. 희년 의료공제 가입 대상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항상 변동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이든 미등록이든 누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에 등록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만 2004년 8월에 직장의료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고용허가제 취업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섬겼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그렇게 부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오셨고요. 또 장학금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신대학교는 유학생 전체를 저희 희년의료공제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학교에서 회비를 납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학처에서 그 회비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관리를 직접 해주셨어요. 그리고 횃불 트리니티 그것도 그렇게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 16일에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 중 6개월 이상인 장기 체류자 및 유학생들 모두가 이제 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가입이라고 하면은 이 법무부하고 복지부가 업무가 연동이 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제 비자 연장하기가 어렵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반발하는 분들이 중국 교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보험료가 일단은 본인들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속 희년에 잔류하기는 원했었는데 이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는 게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유학생 그리고 중국 교포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을 이렇게 다 저희 보내드리고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저희가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희년 의료공제회 회원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76개국 21,295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가 단연 2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순입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병원을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화로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현재 558개 병원이 협력병원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 병원이 가장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31개인데요. 신천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서 대학병원은 31개 병원이 저희 협력병원으로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활동했던 현황입니다.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 54개국 15,511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비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31개국 800명에게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무료진료소는 98년부터 2022년까지 18개국 45,62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1999년에 왔는데요. 그전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98년부터 통계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 상황입니다. 제가 지방에 다녀오던 중에 이런 사진을 이런 프랭카드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주 농가주들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 호소. 밭농사를 하고 있는데, 고구마 농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와서 이렇게 밭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잡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가주님들이 화가 나서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우측은 법무부 2023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보도 자료입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대구에서 이렇게 사과가 잘 됐었는데 이제는 강원도에서 사과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인삼 농사도 이제 강원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계절 근로자의 50% 이상이 거의 강원도에 배정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잘 근로하고 귀국하면 좋겠지만 사고도 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하고 2019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6개 지자체가 그동안 또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요 7,467명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환으로는 저희가 350건 지원을 했고요. 큰 사고가 나거나 또 뭐 이렇게 수술한 건은 14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사망하신 분도 있었어요. 2021년에 철원군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하는 장소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왼쪽 사진을 보면은 그 베트남 여성이 보이죠. 이분은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이분은 한국어도 잘 하시고 또 베트남어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이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그리고 농가주 그리고 철원군 그 주무관님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철원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결혼 이주 여성들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응급의료비를 외부에서 주시는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성금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정기탁을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그리고 자격은 입국 90일이 경과된 분들 저희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90일 경과하신 분들로 이렇게 제한을 두느냐면은 이런 제도를 벌써 해외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입국 90일 경과한 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4대 중증 질환은 저희가 500만 원까지 했고요. 그의 질환은 30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협력병원의 그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시아 미션은 18년 동안 저에게 정말 큰 든든한 지원자였는데 이제 이랜드 그룹이 좀 어려웠는지 몇 년 전부터 이제 응급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금 중단이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아대책하고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작년부터 기아대책기구 성금으로 또 응급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격 요건 똑같고요. 한도액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안 미션에 참 그동안 감사했던 게 회복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걸 원하세요, 후원자님들은.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잘 근로하고 돈 많이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좋겠으나 이곳에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 옆에 꼭 사역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세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미션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장제비 항목으로 이렇게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기아대책 기구도 협력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준 원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준 원장은 100주년 기념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름은 얼준 둔겔이고요. 국적은 네팔입니다. 1994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1998년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쳐서 대퇴부가 골절이 됐고요. 후방 십자인대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동두천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동두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1차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준 원장이 1999년도에 희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대 동대문병원, 지금은 이제 문 닫았죠. 이대 동대문병원에 이제 소개를 해서 이렇게 또 수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검정색 마이 있고 맨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주선미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얼준 원장님을 굉장히 6년 동안 케어하신 분입니다. 얼준 원장 저희가 이제 이대 동대문병원을 시작으로 후로 10번 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한 번 늘어갈 때마다 후원자님들도 지치는 거예요. 또 얼준 원장입니까? 또 얼준입니까? 또 얼준입니까? 저희들도 좀 많이 지쳤거든요. 그런 가운데 얼준 힌두교인으로 왔는데 그 고통 가운데 주선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었고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네팔 공동체에서 이제 리더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왼쪽 빨간색 쇠타 입은 분이 얼준 원장이고요. 우측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얼준 원장입니다. 이제 얼준 원장이 출국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2003년에 귀국할 때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받은 사랑을 고국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크리스찬 여성하고 결혼을 했고요. 2005년 1월에 평화의 집 보육원을 이제 개원하게 됩니다. 네팔 평화의 집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말 그 현황입니다. 총 인원은 23명이고요. 얼준 원장 가족은 4명입니다. 딸, 아들 이렇게 있고요. 생활지도사 1명, 교육지도사 1명, 주방장 1명, 지금 아이들 16명이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은 네팔 평화의 집 19번째 생일 사진입니다. 우측은 매일 아침 새벽기도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팔 평화의 집은 매일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네팔을 2번을 방문했는데 정말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팔 평화의 집 식사 시간입니다. 좌측은 식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원래 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네팔 원장이 카트만두에서 신학을 했고요.
201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왼쪽 사진은 얼준 원장이 얼준 목사님을 해야겠네요. 얼준 목사님 심무하시는 카트만두 교회 외관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측은. 가우리바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우리바스는 얼준 원장의 고향입니다. 위치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남쪽 380km 떨어져 있고요. 승용차로는 약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걸리죠. 주민은 2,700여 명 정도 되고요. 생계수단은 대다수가 농업입니다. 올 소득은 4만 원 미만의 인구가 46%를 차지하고요. 네팔은 아직도 카스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브라만과 체트리의 상층 카스트가 이 지역은 51%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네팔 전체 평균은 30%라고 합니다. 네팔의 가우리바스의 청년들이 그 마을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2012년에 저희 직원이 코이카 사업으로 가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준 원장이 고향 마을 가우리바스의 학교 건립을 저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저희 직원이 코이카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2,300가구로 서베이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무학이 55%였고 학교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컴퓨터 교실을 열어달라는 게 1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영어 교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 순이었습니다. 2013년 가우리바스 평화교육센터를 건축을 하고요. 이제 컴퓨터 교육을 했으면 좋겠지만 네팔 전기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요. 인터넷 사정도 열악해서 이 컴퓨터 교육은 저희가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방과후 교실 영어 교육을 했었고요. 도서관은 작지만 이렇게 도서관을 지금도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문맹 퇴치의 일환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네팔어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가우리바스 평화교육센터 모습입니다. 왼쪽은 지금 건물이 2개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교회이고 오른쪽은 평화교육센터입니다. 아직도 2층이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측 사진은 평화의 집 아이들이 평화교육센터 방문해서 이 지역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이 지역 아이들에게 공연을 준비해서 공연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2015년에 네팔에 정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좌측 보시면은 네팔 툭제마을 지진 피해 현황입니다. 87가구 중에서 마을에 87가구 중에서 85가구가 이렇게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 이주 여성의 고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찾아와서 구호활동 해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제 네팔로 갔었죠. 그래서 어떻게 직원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팔 원장이 나서서 인도 가서 이제 쌀을 구입해 오고 해서 이렇게 구호활동을 얼준 원장의 도움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쌀 배급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재난구호 쌀 배급 중입니다. 네팔 평화의 집도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텐트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팔 평화의 집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벽이 금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진 때문에 텐트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몽골 하리오나,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가명을 썼습니다. 이분은 가명입니다. 하리오나입니다. 하리오나는 몽골 아이고요. 여자 아이고 2004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했을 때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심장병, 왜 이렇게 많은 복합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병원에서 저희를 안내를 해서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건축 일용직에서 근로 중이었고요. 어머니는 공장에서 근로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지만 정말 이국 땅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이 복합장애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정말 염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7세 하리오나의 모습입니다. 19년간 저희가 82회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리오나가 지금 병원 이용하고 있는 진료과는 9개 진료과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질환이 있으셔서 저희 희년 무료 진료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오셔서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딸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했다. 그리고 장애인 학교에서 교육도 가능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한국에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는 사실은 희년이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이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례 클라리스 아길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필리핀 분입니다. 제가 이제 1999년도부터 희년에 근무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 이분은 이제 임신한 상태셨어요. 그런데 산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제 집에서 근접한 거리에 이제 병원 최자의 산부인과를 제가 소개를 했고요. 제가 같이 동행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출산 후에 같이 이제 태어날 걸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제 애를 안고 같이 집까지 이렇게 동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필리핀 분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인편에 아이를 고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친정 아니면 이제 시댁에서 그 핏덩이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한국에서 근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떠나시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2015년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긴 편지를. 근데 내용을 아주 축약하면은 그 의대생들과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들의 그 진료 봉사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깊은 감사의 마음, 그리고 첫 딸 출산할 병원 안내해주고 동행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 클라리스 아길라의 남편은 아직도 한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가운데 아이가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이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근데 2018년 6월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만났어요.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좌측에서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이렇게 껴안고 있던 아기 신생아가 이렇게 성장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의사선생님들에게, 또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잘 배워서 실천하고 싶었대요. 감동을 많이 받아서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디사리와 20년 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팔찌를 선물했더니 필리핀에 돌아가서 이렇게 카톡으로 소녀의 감성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제부터 좀 마음 아픈 사연들입니다. 치료를 미루는 외국인 근로자들. 필리핀에 돈을 보내야 돼요. 이름 가명입니다. 에스더입니다. 필리핀 여성이고요. 46세입니다. 진단명은 갑상선암입니다. 2023년 12월 희년 무료 진료소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어서 희년 요양공제 협력병원인 누가 강명원을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에서 갑상선암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에스더의 상황을 아시고 또 100만 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외래 진료를 받고 수술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외래 일정을 잡고 이 친구가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면 받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무료 진료소에 또 다른 질환으로 찾아온 이 친구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잠수 타고 안 받고. 근데 만성질환 때문에 찾아오는데 이 큰 질환은 계속 방치하고. 그래서 제가 무료진료소 업무를 하느라 바빠서 우리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달만 쉬어도 필리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답니다. 생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고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아직 지금 이 에스더하고는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 아프다고 말 못해요. 이분도 가명입니다. 에브라임. 필리핀 분이시고 남자 32세입니다. 금년 9월에 희년 무료진료소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암도 의심이 되어서 동일하게 또 누가강명의원, 저희는 만만한 게 누가강명의원입니다.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정밀 검사에서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무료진료소에 봉사하시는 이제 고대 구로병원 교수님이 계셔서 교수님을 통해서 어렵게 외래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태풍이 또 필리핀에 또 다녀갔잖아요, 태풍이. 근데 집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또 일시 출국을 했어요. 귀국 후에 바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는데 귀국 후에 또 이 친구도 잠수를 타는 거예요. 이제 많이 어렵죠. 이제 이 친구, 이제 두 친구 사례이긴 하지만 다른 친구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많은 노력 끝에 이제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이 친구를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얘기는 한 달에도 쉬면 안 될 것 같대요. 집 사정이. 그리고 혹여라도 필리핀 다녀왔죠. 또 치료받는다고 쉬죠. 그러면 사장님이 자르면은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치료를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또 희년에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아마도 사장님 아마 찾아뵙고 또 논의할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에 진료하기로 일정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잠깐의 실수가 낳은 엄청난 결과. 이름은 런지시고의 친구도 가명입니다. 국적은 네팔이고요. 50세 남자입니다. 고혈압으로 우리 희년 무료진료소를 오랫동안 이용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네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네팔 송도입니다. 2024년 5월 폐 건축물 재활용 작업장에서 작업 도중에 우측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접합수술이 성공하도록.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뭉퉁한 손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잠깐 실수하면 손이나 발이 절단되는 그런 산업 현장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사장님들께서 그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런짓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에서 제공하는 쉼터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팔 앱에 참석하면서 스마트 TV로 성경 구절, 찬양 올리는 작업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런지 씨입니다. 근데 주선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런지 씨 사고를 당했지만 낙담하지 않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네팔 형제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태국 새 쌍둥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곳에 와서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산정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37건 응급의료비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 9건이 미숙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미숙아 중에는 2건, 2아이가 또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새 쌍둥이. 이 케이스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하지 않고요. 저희 협력병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2년 4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새 쌍둥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 집중치료실이 부족해서 저희 협력병원인 고대 안암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대 안암병원에서 저희 이분들이 회원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국제수가 적용을 받아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서 저희 희년의료공제 카드를 만들어 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아이들의 희년의료공제 카드 발급을 해드렸더니 총 진료비에 의료비의 40%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 출산을 해서 미리 출산비를 마련을 어느 정도는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또 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끔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받아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주지선 학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91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가 되셨어요. 95년도에 이제 의사가 되셔서 이 글을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진료소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하생약.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적, 산업적 구조상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진료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진료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 이 길을 미리 걸어간 사람이 없었기에 어떤 사람도 해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이분이 고민하셨던 그 후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잠깐 궁금했던 것이 한 번 있는데 네. 그 계절 근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계절 근로자가 뭔가요? 계절 근로자는 그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서 발급하는 이제 그 3개월, 처음에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비자를 발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대 5개월 이렇게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허용을 해주는 비자 타입입니다. 그러면은 한 3개월, 5개월 일시적으로만 외국에서 네. 오시는 것을
그 비자를 그 시간만 이제 근로 비자를 허용해 주시는 그런 거군요. 그런데 송출국에서 5개월이 너무 짧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셔가지고요. 플러스 3개월 그 연장, 이제 원하시는 분에 의해서 3개월 연장을 해줘서 총 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처음 질문은요. 강연을 들은 주지선 학생 한 명의 뜻이 희년의료공제회를 만드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이해됐는데 오늘 양아진 모교 강좌 강연을 들은 사람 중에 주지선 학생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담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에 품는 거, 그 다음 단계는 첫 발을 내딛는 거, 그리고 2발, 3발 가면은요, 5발부터는 같이 붙어요. 많은 분들이 동역하면서 풍성하게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든 아니든 또 뭐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씨앗을 내게 이렇게 던져주셨다면은 그걸 품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큰 나무 되고 그늘이 될 거예요. 첫 걸음을 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지난 2강 때 강연해 주셨던 오기철 이사님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맥상통한 저희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미약한데 내가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의미들이 모여서 지금 또 희년의료공제가 이루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와 가까이 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희년의료공제회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사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게 된 이유나 계기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엔에서도 WHO에서도 모든 인간 건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도 아플 때는 돕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권에서 제외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희년의료공제는 이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그 건강권에 제외되신 분들,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하거든요.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우리가 밑에서 손 받치고 있다가 이분들을 도와서 이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돈도 벌고 복음도 받아서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도권 밑에서 빠진 사람들을 받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설명이 될까요? 의료는 정말 인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보류잖아요. 거기에 선만큼은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그 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또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질병은 또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국인 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우리나라 세금을 뭐 불법 체류 외국인들한테 쓰냐 이런 항의도 받으신다고 하던데, 이렇게 그렇게 좀 좁은 눈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좀 넓은 마음으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또 이번에 주제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삶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정남 사무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하반기 양아진 모교 강좌 마지막 시간,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삶, 박정남 희년의료공제회 사무처장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그래도 조금 풀렸는데 요 며칠 좀 추웠어가지고 이제 정말 겨울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2025년입니다. 전 아직 24년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양아지 목요 강좌가 계속됩니다. 상반기 양아지 목요 강좌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